여러분, 레고랜드발 채권 충격 여러분 경험하셨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정부가 보정한 지방채 이거 못 갚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닉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채권 시장에 안 들어가든가 아니면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고채나 은행채나 특수채 정도는 이게 회사채를 발행해도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여전채나 또 회사채는요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발행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게 대기업, 재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7%대의 금리를 주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말이 7%지 7%면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려 말입니다. 200조 가까이 되는 자금을 투입해서 채권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의 안정을 찾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국내 회사채에 대해서는 그나마 원화채라고 이야기하죠. 원화채에 대해서는 그나마 뭔가 기미가 보인다. 안정의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러채 외화채에서 그냥 뻥 하고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지요. 액면가 대비 흥국생명의 영구채입니다. 외화 영구채 가격 하락률이 무려 14.04%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떨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왜 떨어졌을까요? 14.04%가. 쉽게 말하면 이게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영구채거든요. 이것을 외화로 해외에다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영구채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이게 사실상 만기가 5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5년 만기 됐을 때 조기 상환하는 콜옵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기 상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포시 영구채라고 하지만 5년 만에 상환해야 되는데 이거 상환을 못하게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영구채를 또 발행을 해서 차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차환. 다시 말해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의 어떤 금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차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국생명에서는 나 그냥 영구채니까 이거 연장할래. 쉽게 말하면 연장을 시킨 거죠. 5년에 조기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루 만에 14.04%가 떨어지니까. 액면가 대비입니다. 액면가는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100달러 기준인데 85.958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러와 채권 발행 계획을 취소하자마자 조기 상환을 안 한다고 공시를 하자마자 그야말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요. 마감 지수가 85.958달러지 실질적으로는 82달러까지도 떨어졌어요. 82달러까지도. 그러니 시장의 위험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 레고랜드발 이게 채권에 대한 신용 붕괴가 일어나서 국내 채권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금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영구채를
이게 5년 만에 상환을 사실상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있을 상황은요. 예상보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흥국생명의 5억 달러의 연구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기 상환이 불발이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 왜 저렇지? 한국에 대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서 팔자고 나서는 거예요. 팔자고 나서면서 말입니다. 새롭게 발행하는 것은 안 사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자를 더 많이 줘도 지금 사실상 8%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발행이 안 되니까 지금 흥국생명이 조기 상환을 불발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파장이 진짜 일파만파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당장 말입니다. 5년물 CDS 프리미엄 이게 뭐 부채 지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CDS 프리미엄 변동이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흥국생명이 적어도 말입니다. 70bp를 근접했어요. 70bp를. 과거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과거에도. 언제가 있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은행이 조기상환 미행사를 공시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게 CDS 프리미엄이 450bp까지 올라갈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흥국생명의 어떤 CDS 프리미엄은요. 지금 70이 아직 안 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신용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앞으로 다른 보험사들의 어떤 신종자본증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런지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사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흥국생명이 5억 달러를 지금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년에다가 일단 가산이자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가산이자를 포함을 시키면 지금 5년까지 했던 액면금리가 4.48%였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콜 행사가 안 되고 불발이 됐으니까 2.472%를 플러스 시킵니다. 그러면 흥국생명은 앞으로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흥국생명은 더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다른 생명보험사들이에요. 하나생명만 하더라도요. 2023년 4월입니다. 2023년 4월. 10억 달러예요. 이게 차환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4월이면 내년 4월입니다. 4.70%의 액면 금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콜옵션을 행사를 못하면 2%가 더 붙겠죠. 문제는 10억 달러라는 문제 10억 달러. 하나생명도 대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고 심지어 재벌 기업의 계열사니까 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신용이 붕괴가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KDB생명 3억 달러입니다. 내년 5월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인데 액면권리는 7.5%인데 만약에 콜옵션 행사를 만약에 이것도 안 하게 되면요. 4.658%가 또 붙습니다. 동양생명은 2025년 9월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교보생명 5억 달러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흥국생명의 콜옵션 불발이 조기상환 불발이 하나생명이나 KD생명으로 확장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느냐. 이게 생명보험이나 보험사에 대한 문제로 이게 끝날 것 같으면
일단 위기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험사뿐만 아니잖아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외화표시 채권 발행합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 기업 발행 외화채권 신용 스프레드를 보세요. 미국채와 금리 차이를 나타나는 게 이게 신용 스프레드인데 여러분 굉장히 높죠. 거의 200bp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0bp에. 200bp에 근접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지금 시장의 위험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게 제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도 있잖아요. 금융도. 금융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액수도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액수가 상당합니다. 2023년 내년에 보면 말입니다. 내년에 사실상 조기 상환해야 되는 외화표시 채권의 금액이 아이고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현재까지 분석한 걸 보면 말입니다. 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50억 달러. 약 35조 원 정도 되거든요. 250억 달러. 2024년은 더 많죠. 250달러보다 훨씬 더 많고요. 또 발행을 하면 2025년에도 더 많겠죠. 발행이 안 되면 적어지겠지만 문제는 여러분 이 한국 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 자체가 전체의 어떤 신용위기로 덮칠까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게 안 덮칠 수도 있지만 덮칠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한국생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 왜? 우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내년이죠. 앞으로 6개월 안에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RBC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을 RBC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생명이 지금 157.9%예요. 157.9%. 이 관계 당국에서 말입니다. 이 마지노선 권고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150%거든요. 그럼 157.9%면 여러분 이게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외화표시 5억 달러 채권을 만약에 차환 발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조기 상환을 했었다면 RBC라고 하는 지급 여력 비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한국생명은 신용도가 완전히 폭락하는 그런 상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따진다면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지금 위기가 터진 것을 200조라는 거의 200조 187조가 넘죠. 거의 200조 될 겁니다. 아마 2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막았습니다. 막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채권 시장은 그나마 막아가는데 이게 국내에서 발행하는 해외 채권 시장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달러 줬거든요. 달러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달러 채권 이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장에 달러 채권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거 충격은요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이 위기는요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상환을 연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요. 시장의 위험은 그만큼 또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채권발 위기가 터진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예, 위기를 봉합해 가는 순간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제 달러 채권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저는 앞으로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하니라고 이게 발바닥에 불이 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위기가 터지면 대한민국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게다가 국민 여론도 지금 완전히 이분화돼 있잖아요. 이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분화돼 있어 완전히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경제 위기까지 터진다면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